그래서 수행 너무 늦지 않게 나한테 꼭 보내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볼 차례가 15쪽 맞나? 15페이지 15페이지부터 점검을 합시다. 16강의 3번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뭐 내신 관련해서 아직은 또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어디까지다 뭐 이런 거 아직 없어. 그냥 쭉 나가고 있어. 진도 열심히. 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출발하고, 일위치 어떤 방식이냐면은 우리의 문화가 문화가 강화시킨대.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무슨 능력? 생존할 수 있는 thrive,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 방법. 문화가 우리를 생존하게 해준다. 우리를 번창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함으로써이다. by passing along. 그냥 pass along 자체가 합쳐져서 전달하답니다. 전달을 해주는 건데, tools, 도구를 전달해 주는 거죠. 도구를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문화가 우리를 생존하게 해준다는 얘기, 번창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도구 전달이에요. 어떤 도구냐면 문화겠지. 문화가 has created, 창조했어. 만들기 위해 우리의 daily living, 일상생활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화가 창조한 도구를 전달함으로써가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인과관계도 되게 명확하고, 그치? 이렇게 도구를 전달해서 우리의 생존, 번성, 이것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답니다. 근데 누가? 문화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거든. 주제 냄새가 아주 그냥 풀풀 납니다. 우리의 문화는 도구를 전달함으로써, 도구를 전달해줘서 우리의 생존과 번성을 향상시킨다. 됐습니까? 자, 몇몇 도구들은 해서 이제 도구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지. 도구가 키워드야. 주인공이야, 주인공. 실제로 physical object, 물리적인 물체들이다. 당연히 도구였으니까 물리적인 물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예를 들어서 망치, 우리가 집을 짓는 걸 도와주고요. scissors, 가위는 뭐 이런 걸 자르게 해준다. 이런 물리적인 도구가 있다는 얘기지. 도구는 물리적 도구가 있어. but, 하지만, 느낌 오죠? 물리적 도구도 있지만, 하지만 다른 도구도 있다. 하지만 다른 도구. 많은 다른 것들은 cognitive tools입니다. 인지의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냥 손에 있는 이런 물리적 도구도 있지만, 뭔가 우리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인지적 도구란 얘기죠. 어떤 도구들이냐면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가 think, 생각을 하게 좀 더 productive한 ways,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인지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도구도 있지만 인지적 도구도 있다. 얘가 좀 더 강조를 받는다는 느낌은 분명히 나고 있다. 그지? 야, 망치도 있어. 하지만 인지도 도구다. 생각하는 걸 좀 더 생산적으로 하게 해주는, 우리의 사고를 도와주는 인지적 도구들. 자, 이제는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인지적 도구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이 나오게 되거든. 자, 이런 인지적 도구들은요,
취한다.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자, 뭐를 포함해서 개념, 상징, 전략들, 어떤 공정이나 과정, 절차들, 그리고 많은 다른 문화적으로 구성되어진 메커니즘들을 포함해서 어떤 작동 원리라든지 시스템, 이런 게 인지적 도구구나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 작동 원리는요, 도와준다. 우리가 삶의 멘탈, 정신적인 challenges, 어려움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태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태클도 해결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 이런 게 인지적 도구들이구나. 예시 쫙 들어주고 있고, 우리의 사고를 도와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늘 밑에다 쓸게요.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다. 자, 그리고 또 예시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예시겠어? 한 번 더 인지적 도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지. 숫자의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게 인지적 도구란 얘기예요. 숫자 체계 허락해준다. 우리가 정확한 캘큘레이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연히 무조건 다 플러스 단어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정확한 계산. 자, 뭐랑 관련해서 건설물을 짓는다거나 엔진 디자인이거나 요리 같은 거, 이런 거랑 모든 거 관련된 정확한 계산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엔 지도들입니다. 지도. 다 인지적 도구에 관한 지금 예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지도도 도와준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 지하철, 그 다음에 쇼핑몰 여러 군데의 길을 찾게 해준다. 예시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문장 끝나고 분사구문 자리니까 ing 썼고요,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다른 건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치? 구문적으로. 또 예시야. 우리의 이번엔 라이팅 시스템. 글쓰기 시스템은 또 허락해준다.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종이에다가 아니면 컴퓨터 다큐먼트, 문서에다가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예시만 그냥 쫙쫙쫙 풀어내고 있어. 자, 그러다가 갑자기 8번에 by the way, 그런데, 그나저나, 약간 분위기 전환의 느낌이 나는 거지. 그나저나, 그런데 이런 느낌. 컴퓨터들은 방금 컴퓨터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컴퓨터 얘기가 추가된다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컴퓨터들은 인지적인 도구입니다. 뭐일 뿐만 아니라 physical ones, 물리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들이 우리가 생각을 도와주기 때문에 점점 sophisticated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세련된, 정교한 이런 뜻이었죠. 어쨌든 우리의 사고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딱 봐도 물체인데, 그지? 피지컬 물건이지만 인지 도구이기도 하다. 얘는 두 가지 다 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여기 once는 당연히 앞에 있는 tools,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로 이렇게 표현했다. one이 아니라 once. 자, 이렇게 인지적 도구 예시들을 쫙
들어주고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모든 이러한 도구들은,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문화적인 창조물입니다. 지금 다 이 도구를 누가 주는 거야? 문화가 주는 거야. 문화가 우리에게 도구를 이렇게 줌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도와준다잖아. 문화도 빠지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창조물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결과물인데 많은 그 해의 많은 시간에 우리의 collective ingenuity and meaning making이라고 돼 있네. 얘는 우리말 생각 안 난다. 다 같이 함께 하는 거. 집합적인 이런 얘기지, 그지? 컬렉티브. 공동의. 혼자가 아니란 얘기야. 모두 다 같이 한. ingenuity가 독창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런 집합적인 모든 사람이 함께한 독창성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의 결과가 이런 문화적인 창조물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거 강조했네. 야, 이거 문화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야. 내용 어렵지 않죠? 괜찮죠? 꼭 나와야 되는 키워드들, 문화, 도구 무조건 1순위. 도구, 인지적 도구. 이런 걸 우리의 줌으로써 행동과 번식에 도움이 되더라. 간단한 구성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주제 나오고 그냥 예시 나오다 끝났어. (4번으로) 가봅시다. 하에 미국의 어그리컬처 디파트먼트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식품부 정도 되겠지. 자, 이 하에요, 오가닉 스탠더드, 이런 유기농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유기농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 기준 하에서 동물 제품들, 예를 들어 고기, 우유, 달걀 같은 이런 제품들은 축산품들이 되겠죠. 만나야 된다. 특정한 최소한의 requirement를 만나야 된다. 요구사항, 다시 말하면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이때 미트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o win on organic label. 이거 유기농이야 라는 표딱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미니멈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보면 중요해지거든. 주인공 단어는 뭡니까, 지금? 오늘야? 누가 주인공? 그렇지, 이야, 대변인. 자, 유기농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유기농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을 시켜야지만, 야, 그래, 너희 제품 유기농이야. 이런 표딱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농 제품이 되려면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더라. 요구를 충족을 시켜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자,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가 봐. 유기농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 비평가들은요, 크리틱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스탠더드, 기준이 not strict, 엄격하지 않다. 스트릭하지 않다.
enough to까지 써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enough는 항상 형용사 뒤에 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뭐 할 만큼 엄격하지 않냐면 ensure that 보장할 만큼인데 농장의 동물들이 raised 키워지는 거야. transported 수송이 되고 slaughter 다음에 이게 그냥 도축, 도살, 죽이는 거거든. 도축. 이 단어가 중요하네. humane way.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도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어. 이렇게 유기농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 근데 이런 기준, 요구사항이 엄격하지 않은 거야. 엄격하지 않아. 뭐 할 만큼 인도적인 방식으로 키워지고 수송되고 도축이 될 만큼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raise가 기르다라는 뜻도 있죠, 당연히. 여기서는 길러지다. 이런 요구 혹은 조건, 기준, 충족 조건 이런 것들이 엄격하지 않다. 그래서 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수진아. 그럼 이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 좀 예상이 돼요? 그렇지.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문제 해결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 우선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뭐에 대한 예시다? 이 문제에 대한 예시가 한번 언급이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적이지 않은지. 이런 미국의 regulations, 규제들은요, 지금 기준, 요구사항, 규제 다 같은 느낌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한다. 동물들이 가져야 하는데 액세스를 가져야 합니다. outdoors. 즉 실외가 되는 거지. 실외에 대한 접근, 접속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유기농이야. 이게 유기농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시지만 적어볼게요. 이 유기농의 조건은 뭐냐면 실외에 접속할 수 있어요. 우리 방목한다거나 이렇게 풀어서 키운다라는 얘기지. 이게 있어야지만 유기농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를 포함해서 한 번 더 분사 구문이고, 어디에 접근해야 되냐면 파스처는 그냥 이렇게 목초지, 우리 들판 같은 거야. 목초지. Cud chewing animals. 이건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되새김질을 하는. 예를 들어 소떼나 양 같은 반추동물들을 위해서 목초지에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소 키우니? 무조건 목장 이렇게 나가서 풀 뜯게 해야 돼. 밖에 보내야 돼. 이게 지금 조건입니다. 유기농의 조건이에요. 자, 하지만 그치, 이게 조건이지만 뭐가 나와야 돼? 엄격하지 않다. 폭력적 방식 아니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비평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barn door를 여는 것이, barn이 그냥 헛간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소나 양을 키우는 헛간의 문을 여는 것인데 단지 몇 분 동안만 여는 거예요. per hour, per day, 하루에.
하루에 그냥 10분 열어놔. 10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단지 이렇게 여는 것만이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definition, 정의 혹은 규정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규정, 정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되는 거지. 야, 동물들 무조건 야외에 나가야 돼. 목초지 같은 데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충족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rganic animals, 이런 유기농 동물들은 절대로 get to walk freely,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야외의 레인지나 패스처를, 아까 목초지였고 레인지도 범위이지만 목장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외 목장과 목초지를 절대 걸어 다니지 않는다.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 5분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몇 분만 문만 열어놔도, 아, 저 이거 열어놨어요. 지들이 안 나간 거예요. 못 주라고요. 저는 지켰어요. 이게 된다는 얘기지. 이건 무슨 얘기? 계속 문제점의 예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관이익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허술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대신에 instead도 우리 rather랑 비슷한 느낌 난다 그랬지. 그게 아니라, 그럼 항상 어떤 문장 뒤에 쓰인다? 부정문 다음에 쓰인다. 그지? 부정문. 이게 원래 순서 문제였잖아. 이게 아주 큰 힌트가 됐었지. 확인만 해볼게요. 앞에 어딨니? 어딨니? 어딨어? 여기잖아. 네버, 그지? 네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냥. 네버하고 부정에서 이렇게 instead나 rather로 연결이 되는 거야.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그게 아니라 라고 받아주는 거야. 아, 이렇게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conventionally raised farm animals,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키워지는 농장의 동물들처럼. 그럼 전통적으로 키워진다는 얘기는 유기농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 그렇지. 유기농이 아닌 방식으로 키워지는 동물들처럼 이렇게 유기농으로 키워지는 동물들이 어쩌면 살고 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 confined한 쿼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쿼터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니? 우리 가둬놓는 거, 우리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지? 얘가 가두어진, 포획된 이런 뜻이야. 갇혀진, 갇혀진. 이게 제일 큰 문제네. 아니, 야외에서 키우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이렇게 갇혀진 채로 우리 안에서 어쩌면 살 수가 있다. 그들의 삶 내내 평생 동안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계속 문제점이고 문제점.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렇게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에 결국 얘들도 우리의 갇힌 채로 살아간다. 실제로 전혀 유기농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인도적인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네? 해결책이 나온다, 그지? 이제 문제점 쫙 풀어주고 해결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동물 이런 생산자들은요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labels, 다른 표딱지라든지 다른 딱지 이런 걸 추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들의 음식들. 예를 들어서 오픈 파스처. 우리 제품은 방목 제품. 이런 식으로 열린 목초지에서 키웠습니다.
역시 목초지에서 키워진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나타내고 가리키기 위해서 동물들이 키워졌는데 이런 파스처, 목초지에서 키워졌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뭐가 아니라 fattened는 그냥 이렇게 살찌워지는 그냥 막 사료 막 먹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한 confined facility 또 나오죠. 감금되어지는 이러한 시설. 닭장 같은, 막 돼지 우리 같은.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목초지에서 키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기농으로 키워진 사람들이 새로운 명명, 어떤 라벨 이런 걸 추가하는 거,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더라. 네, 이것만으로는 엄격하지 않아. 또 붙이는 거야. 유기농 밑에다가 우리는 방목, 소 이런 식으로. 다시 하지만이 나왔다. 하지만. 그럼 또 뭘로 돌아와야 돼? 다시 또 문제점으로 돌아오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결책을 하고는 있어. 하지만 소비자들은 must be cautious. 주의해야 돼요. 몇몇의 이런 labels, 표딱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뭐인 것으로 보이는 suggest 보여주고 있다. humane conditions. 인도적인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표딱지? 야, 그래도 조심해. 방금 목초지 키움 이런 거 있잖아. 조심하라니. 그래도 조심해. Designations as free range, cage free, grass fed 등등등등. 이 designation이 명령 혹은 지정 이런 뜻이죠. 뭔가로 지정하다, 명명하다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복장이야. 우리 케이지에서 안 키웠어. 풀맥이었어. 이러한 명령이나 지정, 즉 라벨을 의미하는 거겠지. 이러한 레이블들이 do not necessarily guarantee. 우리 not necessary를 같이 쓰면은 부분부정이라고 해서 부분부정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다. 반드시 이거 하는 건 아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 이런 느낌이지. 한쪽으로 100% 가는 건 아니야.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개런티. 무엇을? 동물들이 안 봐도 뻔하겠지? 유기농이라는 거. 인도적 방식으로 키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동물들이 are not confined. 한 번 더. 가두어지지 않았다. 우리 동물들 are not confined. 가두어지지 않았어. 혹은 이렇게 raised. 이번엔 길러진. 혹은 키워졌어. in the outdoors. 우리 동물들은 야외에서 키워졌어. 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부정이고 뒤에는 긍정이에요. 가둬지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야외에서 키워졌어. 이것을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이렇게 새로운 라벨을 그래서 막 추가를 하긴 해. 하지만 이것도 100% 보장은 아니다. 무엇을? 이런 유기농의 조건, 인도적 방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내용에서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 내용에서. 유기농 라벨이 무조건 비인도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 정도 뉘앙스만 좀 주의해주면 되겠다. 자, 키워드 정리해볼게. 무조건 나와야 되는 우선 단어는 뭐였습니까? 유기농이란 말이 나와도 되고
유기농 이꼬르 인도적 방식의 사육, 가축 이런 얘기는 다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 라이브 스탁이라든지 가축이라는 표현 또 나올 수도 있고, 레이즈가 키우다, 기르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뭐 브리드라는 단어도 있고요, 사육하다 뭐 이런 단어 활용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인도적 방식 혹은 유기농 방식의 어떤 사육에 관한 게 키워드. 실제로는 규정이 엄격하지 않더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점에 관한 글이다. 그리고 중간에 해결책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이것도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래서 이 글은 거의 문제점으로 끝까지 쭉 가져가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진 게 없나?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할게. 단어 혹시 가지고 오거나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는 넘겨서 6번으로, 5번으로 가볼까요? 자, 만약에 당신이 had been walking, 막 걸어가고 있어. 자, 가정법이잖아, 그지? 그래서 if 다음에 had pp 썼으니까 과거 가정이다, 그지? 과거에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일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1787년 과거에 만약 걷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시제만 맞춰주면 되니까 또 헤드 PP 커머크로스는 뭐 마주치다 아니면 가로질러 가다 둘 다 됩니다. 인디펜던스 독립기념관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면 뒤에도 would have pp가 나와야 되겠지? would have encountered 마주쳤을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한 걸 마주쳤을 거야. 우리 지금 과거일을 가정하고 있어. 자, 그 이상한 게 뭐냐면 그 길거리가, 그러니까 주어거든? 어디 앞에 있는? 이 미팅홀 앞에 있는. 그리고 이 미팅홀은 어떤 장소냐면 많은 국가의 설립자들이, 국가를 세운 사람들, 나라 세운 사람들이 어셈블드 했다, 모이다, 결합하다. 드래프트가 동사로는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는 초안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완성본이 아니라 초안을, 미국의 Constitution, 헌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니까 헌법을 제정해야 될 거 아니야? 초안 작성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지. was filled with,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 앞에 그 길거리는요, 뭘로 가득 채워져 있었냐면은 gigantic mound of dirt, 아주 거대한 흙더미로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흙더미가 나왔어.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 뭐가 궁금해? 흙더미가 뭔지 궁금해야 되겠지? 이게 뭐야 도대체? 자, delegates 하면은 대표자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헌법 제정에 대한 이런 회의에 대한 대표자들이 명령했었다. 계속 시제가 이제 더 과거 시제로 가고 있네. 뭐의 건설을? 이러한 earth noise barrier의 건설이 되겠다. earth가 흙이란 뜻이 있으니까 흙으로 되어진
소음 장벽, 우리가 이제 방음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흙더미가 이 방음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방음벽이 있었다. 그냥 우선 이 글은 주인공이 이 방음벽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표자들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연결이 되는 순서 문제였으니까. 이 대표자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마차, 길거리 판매상, 대화들, 외부에 이런 것들의 소리가 would disturb,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의 intense한 deliberation과 writing을, intense 하면은 좀 집중적인, 강렬한 이런 뜻이 있지? 숙고입니다. consideration과 동급이라 그랬어. 깊은 생각, 그리고 글쓰기. 당연히 헌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음벽을 만들었구나. 자, 뭐 때문에 만들었다? 헌법 제정에 필요한 숙고 이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방음벽을 세웠구나. 이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one going for a monastic silence. 자, silence란 말이 결국 침묵, 조용함인데, monastic은 그 수도원의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이 대표자들, 헌법 제정의 그 회원들이 이렇게 수도원의 침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었어. 완전히 조용한 독서실 같은 이런 건 아니었단 얘기지. 자, 그러면 요 문장도 이렇게 전환의 역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도원의 침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은 소음이 있다야 없다야? 있던 거지. 그지? 조용하긴 해야 돼. 방해받으면 안 되지만 쥐죽은듯 조용한 이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문장 이후로는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뭐처럼 as historical records가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적인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있었다. 상당한 양의 bitter vocal disagreements가 있었습니다. bitter란 자체도 격렬한, 신랄한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목소리의 논쟁, disagreement가 반대, 논쟁 이런 거니까 아주 심한 말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야. 시끄러웠네. 소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나왔다. 기분. 지훈아 뜻 기억나? 기분이 어떻게 해석한다? 분사구문이고 생긴 건 분사구문이고. 자, 3초만 주면 생각날 거야. 그렇지. 뭡니까? 지훈아 뭡니까? 뭐 하는 척? 뭐였어? 뭐뭐를 고려하면. 그래서 쉼표 앞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분사구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기빙으로 쓰지만 말아라. 이런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이걸 고려하면 사회적인 mores of the days,
뭐에 S 붙은 거 아니야? 다른 단어입니다. 뭐 raise 하면은 뭐 관습, 관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적 관례를 고려하는 그 당시의 관습을 보자면 there might have been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씩의 어떤 순간이 있냐면 감정적인 릴리즈의 순간이 있다. 이게 배출. 감정의 배출. 화냈단 얘기야. 막 했단 얘기야, 그지? 자, 뭐를 통한 yelling과 throwing things at one another. 서로에게 막 소리치는 거죠, yelling. 막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한 감정적 배출이 있었다. 계속 어떤 상황이다? 시끄러웠네.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 당시에 관습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원래 토론할 때 그렇게 했구나. still이 이렇게 맨 앞에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의미? 하지만이 되는 거지, 다시. however.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돼야 돼? 하지만, 조용한 게 필요했다. 이게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지들 시끄러웠어. 소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방음벽이 필요했다. 있었는데요. underlying, 근본적인 recognition, 인지나 인식은 있었다는 얘기지. 뭐의 필요성에 대한 for quiet container. 조용한 컨테이너, 그냥 공간이나 장소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대한 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뭐 굳이 따지면은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위에 아까 silence를 활용하면은 형용사로 silent. 조용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이 당시에 있었다. in which, 장소 개념이니까 where를 대용할 수 있는 in which를 썼고, to do a difficult thinking as a group. 자, 뭐를 하기 위한. 여기도 중요해요. 어려운 생각입니다. 이게 뭔데? 아까 나왔던 숙고, 이런 게 되는 거지. deliberation, consideration. 뭐로서? 그룹으로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지금 토의, 논쟁의 상황이니까 이런 깊은, 어려운 사고를 위한 조용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솔직히 그게 뭐 끝이, 굳이 주제 잡자면 이겁니다. 굳이 주제를 잡자. 자, 이걸 세웠다라는 건 결국 뭐를 보여주는 거냐? 그 당시, 그룹으로서니까 단체라고 할까요? 단체, 뭐, 토론이나 토의, 논쟁. 이것을 위한 조용한 공간의 필요성의 인식. 네,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 그 당시에도 이런 게 필요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했어? 이 방음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자, 여기는 구문으로 원래 인위치 다음에 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잖아, 우리, 그지? 하지만 이렇게 투동사가 나올 때도 있었어. 어법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냥 맞냐 틀리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 쓰이냐면 전치사 which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돼. 하지만 이렇게 전치사 which 다음에 이걸 줄여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그냥 which인 경우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전치사 which일 때만. in which, for which 이런 것들에서. 해석은요, 그냥 무시하면 돼. 해석은 이제 무시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보던 형태는 그냥 이거라 그랬어. 그냥 to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용한 공간인데 뭐를 하기 위한, 뭐를 할, 이러한 것을 to do, 할 조용한 공간.
무시하면 됩니다. 해석은. 마무리. A big dirt mound. 그래서 그렇게 큰 흙 무더기는, 흙더미, 커다란 흙더미는 뭐였냐면은, 노력이었다. 봐봐, 뭐 빈칸 자리 나올 수 있겠네. 저걸 위한 노력이었지? Make this possible. 이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야,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 찾아 써봐라. 뭐겠어? 제일 가까운 데서 찾아주면 되겠지. 바로 앞문장이나 같은 문장. 이게 되겠습니다. 조용한 공간. 이것을 하기 위한 한 단어만 쓰면 이거란 얘기.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걸 가능하게 해줬다. 됐습니까? 자, 주인공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자, 방음벽도 물론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결론은 이게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조용한 공간. 무엇을 위한? 단체 토론이나 논쟁을 위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주제 굳이 잡자면. 오케이. 자, 여기도 뭐 빠진 거는 없나? 자, 우선 복습지 줄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